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지현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들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전날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장중 3% 가까이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가 아래꼬리를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우리나라 시장도 전저점을 좀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거래소 1912포인트 0.7%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544.92% 0.1% 밀려 내려온 그런 모습들인데, 오늘 일단은 장 중이지만 모처럼 만에 현물 쪽에서는 소량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래소 쪽.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하지만 선물 쪽에서는 여전히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2천억 이상 매도가 나왔는데, 사실 이게 선물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올 누적으로만 따져보면 10조를 넘게 매도를 쳐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매수가 좀 빨리 들어와줘야지만, 어느 정도 이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반등으로 좀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시장이 조금 힘든데요. 이 부분들은 마지막 잔소리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 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CJ 대한통운을 매수를 하셨어요. 10만 2천원에 40%를 가지고 계시네요. 일단 대박인 것 같은데요. 자, CJ 대한통운, 강연회 때에서도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올해 한 1분기 때, 2분기 때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10만 2천원. 원래 이 주식이라는 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주구장창 들고 있는데 일단은 좋은 주식을 저점에 샀다라면, 패러다임에 대한 부분들이 맞아 떨어진다라면 끝까지 들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이거 일단은 더블 수익 노려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거 제 목표가는 20만원 훌쩍 뛰어 넘어가거든요. 근데 오늘 일단 거래량이 좀 터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좀 좋아 보입니다.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 뭐 크게 딱히 나쁜 부분들도 일단 없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시장에 대해서 내수 섹터 상당히 좀 주도적인 그런 부분들입니다. 잠깐 실적을 한번 볼까요? 실적을 보시게 된다라면, 실적도 뭐 작년 대비해서 뭐 더블 이상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죠. 대기업들 중에 더블 이상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이 과연 몇 개가 될까라는 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한 손은 아닌 것 같고 한 두 손 정도에 꼽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들거든요.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일단 들고 가시고요. 20만원이 넘어서는 그 자리대까지는 좀 가져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익절을 어느 정도에 할까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확인 매도를 해보시는 게 좀 어떨까 싶어요. 일단 목표가는 20만원 윗자리대에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0% 비중이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아주 적당한 물량이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자리대까지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반 정도를 이익 실현을 하는 게 아니라 100%가 올라갔어요. 20만 4천원 자리대가 오게 되면 거의 100%란 말이에요. 그럼 1억을 만약에 투자를 했다라면 1억의 수익이 나는 거겠죠. 그럼 그 원금을 빼세요. 1억 원의 원금만.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끝까지 추세 꺾일 때까지 들고 가시는 전략을 하게 된다면 확인 매도까지 다 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노려보시도록 하겠고요.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대박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한글과 컴퓨터 24,700원에
8개월 들고 있었는데 손절해야 하나요? 라고 좀 물어보셨어요. 비중을 보내주시지는 않았네요. 자, 한글과 컴퓨터 한번 볼게요. 자, 한글과 컴퓨터를 보게 되면 지금 박스권역이죠. 8개월을 들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그죠? 만약에 8개월을 들고 있었는데 매도를 한다라면 뭔가 이유가 좀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먼저 수급적인 부분들 한번 볼게요. 수급적인 부분들은 딱히 뭐 이렇게 나쁘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죠? 일단은 최근의 모습을 좀 보게 된다라면 매수와 매도 좀 반복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네요. 1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자고요. 잠깐 차트를 보고 올해부터 진행이 됐었으니까 올해 초부터 수급적인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어떻게 돼 있나. 자, 그러면 올해부터 보게 된다라면 1월 달부터 한번 보자고요. 1월 1일부터 해서 조회를 해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 여전히 150만 주, 160만 주 가까이 매수를 했어요. 특히나 연기금 쪽에서 제일 많네요. 164만 주. 외국인이 86만 주 갖고 있습니다. 개인들만 매도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럼 아직까지 물량에 대한 이탈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수급적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실적을 한번 보자고요. 자, 실적을 보게 되면 실적이 나쁜 이유도 일단 없습니다. 일단 상반기에 실적이 157억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적이 나쁘지도 않단 말이죠. 하반기 때도 똑같이 하게 되면 310억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한 30% 가까이 증가를 한단 말이에요. 재무구조 안 좋은 부분들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 다음 한글과 컴퓨터가 하드웨어 쪽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이죠. 그렇다면 일단은 패러다임 쪽을 놓고 봤을 때 하드웨어 쪽보다 소프트웨어가 유리하니까 괜찮고요. 수급적인 부분들도 괜찮고 실적적인 부분들도 괜찮아요. 다만 탄력을 못 받는 이유가 한 차례 올라가고 난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박스권역에서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힘드신 것 같아요. 24,700원짜리 되면 좀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충분히 매수가 위에서는 매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8개월째 마음고생을 좀 하고 계시는데 일단 그 부분도 좀 즐거운 마음으로 좀 가지고 가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적어도 27,000원 위에서는 좀 매도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안 빠지는 게 어딘가요? 급락을 안 하는 게.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 27,000원 제시를 해드리고 일단 박스권역이에요. 22,000원에서 27,000원 이렇게 박스권역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동아소시오 홀딩스예요. 11만 9천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도 시점을 좀 물어보셨어요. 동아소시오 홀딩스. 11만 9천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 정고점 자리 때죠? 그죠? 여기. 일단은 요 매물을 벗겨내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죠? 그 다음 수급 한번 볼게요. 자, 수급을 보게 되면 조금 꼬여있네요. 최근에 며칠 사이에 매도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마찬가지로 1년 기준으로 따져보니까 뭐 기관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가 나와주고 있네요. 실적 한번 볼게요. 실적을 보게 된다라면 실적도 일단은 상반기 때 145억 정도, 올해 600억 정도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3분기 실적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문제될 부분들은 없네요. 일단 실적은 나름대로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들이 약간 좀 꼬여 있고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지금 자리대에서 이제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여기 이 자리대가 좀 매물이 좀 많죠. 그죠? 이 자리대. 월봉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전고점 자리대죠. 이 자리대가. 그죠? 이 자리대가 전고점 자리대인데 일단은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CJ 대한통운 한번 볼게요. CJ 대한통운도 요런 모양새였었어요. 그죠? 요런 모양새에서 전고점 자리대 못 넘어갔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러면 동아소시홀딩스도 마찬가지로 한 번, 두 번, 세 번째니까 한 차례 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정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11만 9천 원짜리대에서 매수하셨으면 상당히 좀 매수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요 자리대, 지금 자리대에서 매물 소화를 좀 하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최근에 매물 소화를 좀 했어요. 일주일 정도. 그래서 오늘 올라가는 부분들인데 조금 더 보유를 한번 해보시고요. 한 16만 원대 신고가 정도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드니까. 그리고 내수 지수 방어형 섹터죠. 제약주 같은 경우는 중국에 치이지도 않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샌드위치가 아닌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더 선택받은 섹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약 섹터는 올 연말 정도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일단은 좀 가져가 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동성제약을 매수하셨어요. 5,000원. 비중 15% 팔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동성제약 한번 볼게요. 5,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자, 5,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여기에서 매도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는 뭐 그냥 눌립니다라고 해도 요 자리대에서는 매도를 해야 됐단 말이에요. 요 날 하한가 갈 것 같은데 요 날은 매도짜리죠, 일단. 그죠? 근데 욕심이 일단 조금 높았던 것 같아요. 10,000원 정도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대응을 못했는데 반등이 나왔을 때 이 하락에 대한 절반 되돌림 자리대가 나올 겁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종목도 상담해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반등의 절반 되돌림 나오고 618 조정까지 나오고 반등까지 나온 것 같네요. 그럼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저점을 깨지면 요 가격 폭만큼 빠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빠지니까 요 자리대에서 지지 라인을 좀 형성을 해줬고, 그리라서 지금 수렴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61선 기준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7,000원대 초중반권역까지는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보유를 한번 해보시고요. 60일 자리대가 깨지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자리대가 한 5,900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7,200원에서 한 7,500원 정도 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 자리대까지는 나올 수가 있어 보이니까요. 그 점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HMC 투자증권이에요. 12,450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HMC 투자증권을 한번 볼게요. 증권 섹터가 크게 두 마디가 올랐어요, 일단. 그죠? 이렇게 한 마디 올랐고, 이렇게 두 마디 올랐어요. 그럼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일단은 손절 타이밍 놓쳤어요. 12,450원인데 12,450원 뭐 M&A 뭐 이런 얘기 이런저런 얘기들 좀 있고 HMC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일단은 빠질 만큼 빠진 것 같습니다. 빠질 만큼 빠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나마 기저효과라고 좀 해야 될까요? 증권주가 조금 더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막상막하 투매시에 요번 하방 이 하락 조정은 좀 마무리가 됐다 싶으면 전 증권주 하나 편입을 할 생각입니다. 증권주 하나 편입할 생각인데, HMC 투자증권은 불행하게도 이 종목은 제가 관심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증권주들이 일단은 좀 괜찮은 모습들이 나타나진 않겠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한 12,000원 정도 때까지는 조금 보유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M&A에 대한 이슈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KT예요. 32,700원. 비중 30% 들고 가도 되는지 점점점 물어보셨어요. 자, KT 한번 볼게요. 32,700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경기 민감주가 반등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어제, 그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지수랑 종목이랑 같이 급락이 나왔어요. 지수가 급락이 나오면서 종목까지 같이 급락이 나오게 되면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먼저 올라갑니다. 기술적인 반등은. 그러면 그 전에 올라갔던 종목군들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통신주 SK텔레콤 밀렸죠. KT 밀렸죠. 화장품 밀렸죠. 다 밀렸단 말이에요.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그리고 나서 주 초반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이제 경기 민감주가 낙폭과 대형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되는 종목군들 위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게 SK텔레콤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어제 아래 꼬리를 달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SK텔레콤이나 KT나 비슷비슷해요. 근데 KT보다는 SK텔레콤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241선까지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자리 때까지 밀려 내려왔다는 얘기는 좀 더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SK텔레콤보다. 하락 N장으로 밀렸기 때문에 바닥이 이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있다. 32,7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는데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면 어제 좀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네요. 일단은 매도를 했네요. 수급은 조금 꼬여지는 그런 모습들이고, 기업 분석을 좀 보게 된다라면 2분기 때 실적이 개판이었네요. 그죠? 올해도 적자 예상을 합니다. 근데 내년 시장이 좀 좋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는데, 이거는 까봐야 알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일단 조금은 더 보유를 해보시되, 좀 강한 쪽으로 KT보다는 개인적으로 SK텔레콤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교체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반등을 노려서. 손실을 보면서 매도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손실이 없이 올라왔을 때 SK텔레콤 쪽으로 좀 바꿔보시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 점 참고를 해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서울반도체예요. 27,500원. 5% 대응책 부탁합니다. 라고 좀 물어보셨어요. 자, 서울반도체 한번 볼게요. 서울반도체가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한 마디가 빠졌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마디가 나왔어요. 두 번째로 빠졌고요. 반등이 나왔고, 세 번째로 빠집니다. 그럼 이렇게 빠진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 자리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요게 빠진 폭을 보니까 12,000원 정도에서 한 13,000원 정도 올라갔네요. 이 하락을 했을 때 13,000원 정도 빠졌네요. 일단은 그렇게 되나요? 37,000원이니까 13,000원 정도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적당히 브레이크가 걸리게 된다라면 파동으로 좀 보게 되면 한 2만원대 초반이네요. 2만원대 초반. 그 자리 때까지는 이제 하방 경직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듭니다. 일단은 기다리세요. 일단은 기다리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건들지는 마세요. 추가 매수 지금 자리 때 사지 마세요. 만약에 얘네가 언더슈팅이 나서 2만원 초반 이 자리 때까지 오게 된다라면 그때 물타기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7,500원이니까 5% 갖고 계세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2만원 한 2만원 자리대에서 한 25%를 추가 매수를 했다. 만약에 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라면 평균 단가가 대충 따져보게 되면 상당히 낮춰질 겁니다. 2만원대 초반까지 21,000원대까지 아마 내려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수익 충분히 내고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지금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고 싶다면 2만원 초반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문자 주세요. 그럼 제가 추가 매수 물타기 시점 가르쳐 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참고하시고 일단은 보유입니다, 이거. 그 대신에 물타기는 지금 하지 마셔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 크레디를 매수하셨어요. 71,000원. 20%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라고 좀 물어보셨어요. 크레디 한번 봅시다. 71,000원짜리 때에 매수를 하셨어요. 71,000원짜리 때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자리대에서 추가 매수라는 것보다는 조정을 좀 나왔을 때 뭐 한 6만원대 초반권역? 그 자리대에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렇게 되면 조정을 받게 되면 이런 식으로 조정이 좀 받겠죠. 그러니까 한 62,500원 이하권역? 62,500원 이하권역에 좀 추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삼성 SDS 상장권이 있죠. 실적도 좀 괜찮고요. 최근에 교육주들이 조금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큐레디도 교육주에 좀 분류가 돼 있죠. 거기에다가 신규 상장에 대한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보유를 해 보시고요. 63,000원 요 자리 때 이하권역에서는 조금 더 분할로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마크로젠이에요. 47,150원. 30%. 봅시다. 마크로젠. 47,150원. 47,150원짜리 때에 매수를 하셨어요. 자, 일단은 한 차례 크게 상승을 했죠? 그죠? 그리고 나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폭만큼 올라왔죠. 그럼 여기가 매도 자리대입니다. 오버슈팅 나왔죠? 이 자리 때 지지 못하니까 깨져 내려온단 말이에요. 깨지니까 하락 N자형으로 밀렸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빠졌으니까 반등 나오고 이 폭만큼 빠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폭만큼 빠졌으니까 첫 번째는 어디까지 나오겠어요? 이 하락의 절반 되돌림 나오겠죠. 이 하락의 절반 되돌림 자리대면 47,000원. 매수가 정도까지는 충분히 오겠네요. 여기가 1차. 그 다음에 하락 N자형으로 빠졌으니까 이 큰 N자의 절반. 그러면 요 자리대란 말이에요. 그 자리대가 2차가 51,000원이네요. 1차가 매수가, 2차가 51,000원 목표가를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헬스케어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유전체 분석 상당히 수억 원, 수천만 원에 해당했던 부분들이 단가가 상당히 낮아졌어요. 불과 몇백만 원만 하게 되면은 다 분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삶을 연장을 하거나 하게 되면 미리 어떤 부분들이 안 좋거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마크로젠도 장기적인 성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일단 장기적인 추세가 살아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부분들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계단식 상승인 것 같습니다. 자, 월봉 차트 한번 볼게요.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한 차례 상승했다가 요 저점 못 넘어갔는데 조정 주고 나서 다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럼 요 자리 때 지지해 주고 있으니까 이탈했다 지지했으니까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신다라면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으니까요.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지금 시장 변동성이 좀 크지만 조금 참아 보시고요.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제일 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친구도 센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매수가 정도에서는 한번 덜어주고 나서 다시 되받는 전략도 괜찮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S넷이에요. 4,052원에 20%. S넷을 한번 볼게요. 자, S넷. 4,052원이에요. 일단 가져가 보세요. 한 차례 상승해주고 가격 조정 마치고 기간 조정 들어갔습니다. 일단 박스입니다. 박스인데 5,000원대에서는 충분히 매도를 할 수가 있어 보이니까요. 그 점 참고를 하시고 일단 보유해 보시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사물인터넷 쪽에서는 아무래도 테마는 다시 한번 불 겁니다. 그 부분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마찬가지로 보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5,000원짜리 때 요 정도 목표가 짧게 단기적으로 그건 참고하시고요. 다음입니다. OCI를 매수하셨어요. 253,000원. 30% 장기로 보고 들어갔는데 기다려야 될까요? OCI. 이거 대책 없습니다. OCI. 이번 주 막상막하 투맨쇼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우리나라 국내 30대 기업 중에 무너지는 기업이 또 생길지 모릅니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산업에 대한 구조상 내려올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OCI 시장 치킨 게임의 승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졌다는 얘기는 가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해놓고 절반이라도 해놓고 나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추가 매수 절대 금지입니다. 절대 금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추가 매수 절대 금지하시고 일단은 절반 정도는 지금 빠져나오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전술입니다.
내수 섹터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내수 сек터 좀 관심을 가지셔라. 유틸리티, 통신, 제약, 바이오, 의료, 기기 쪽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난달부터 요번에 순환매 돌 거는 제약 섹터입니다라고 계속 제약 얘기했습니다. 제약 쪽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점까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날 강연회가 있는데요. 저하고요, 이관홍 멘토가 둘이 진행을 합니다. 시간은 이번 주 일요일 19일이죠.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장소는요, 을지로 유안타증권 본사지점입니다. 예전 동양증권 3층이거든요. 3층으로 오시면 되고요. 지하철은 2호선, 3호선이 있습니다. 2호선은요, 을지로 입구역 5번 출구로 나오셔서 외환은행 본점 역 건물에 있고요. 네, 3호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을지로 3가역 12번 출구로 나오셔서 200m 좀 올라오시다 보면 강연의 장소가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들 해주시고요.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강연에는 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라는 말씀 꼭 드리면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